어이쿠, 이게 무슨 소리지? 아, 이거 너무 고급 정보인데.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컴퓨터 사용할 때 요 프론트 패널 참 편리하죠. 뭐 USB라든가 헤드폰, 마이크를 컴퓨터 뒷면에 꽂는 대신에 앞에서 간편하게 꽂았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척 편리합니다. 그래서 저도 화상 회의를 한다거나 뭐 조용하게 혼자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이어폰을 전면 패널에 꽂아서 이용을 하는데요. 이 이어폰과 USB를 동시에 이용할 때 굉장한 잡음이 발생을 합니다. 듣기가 괴로워요. 제가 카메라에 이어폰을 장착을 해서 잡음을 들려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어폰 대신에 자, 리어 스피커를 떼왔습니다. 그냥 리어 스피커를 이어폰 단자에 꽂아서 어떤 느낌인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미세한 잡음이 들리는데 이 정도 잡음은 미세하기 때문에 무시할 만합니다. 자, 제일 거슬리는 거 뭘 해볼까요? 보통 프론트 USB에 제일 많이 꽂게 되는 것은 뭐니 해도 USB 메모리 스틱이겠죠. USB 메모리 스틱을 꽂으면 USB 장치를 인식했다는 뭐 그런 신호음 외에 뭔가 찡 듣기 싫은 소리가 잠시 났습니다. 지금 USB 메모리를 활발하게 액세스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램프가 가만히 있죠. 액세스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USB 메모리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읽거나 활발하게 액세스를 하면은 액세스 램프가 열심히 깜빡깜빡 하면서 나 일하고 있는 중이야 신호를 보내는데, 스피커에서 굉장한 잡음이 발생을 하죠. 너무너무 성가십니다. 자, 작업 중지. 아우 시끄러워. 액세스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메모리만 그렇느냐? 아니죠. 오늘날 많은 전자기기들이 USB 단자를 이용해서 뭐 통신뿐만 아니라 충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전을 위해서도 많이 쓴단 말입니다. 와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와치를 충전을 하려고 꽂으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심지어 얘는 꽂았을 때 OS가 USB 장치가 꽂혔습니다, 뽑혔습니다 하는 띵띠리링 그런 인식음조차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데이터 교환은 일절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원만 사용합니다. 전원 충전을 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요. 굉장히 거슬리고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럭키세븐이 아니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이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전기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고급 정보인데, 너무 고급 정보라서 조금 아깝긴 하지만 럭키세븐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행운의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사례를 하나 볼까요? 뭐가 또 있나 하면은, 자, 제가 백열등 전구, 과거에 6V짜리 아주 막 커다란 배터리 들어가는 랜턴에 많이 사용되는 들으셨죠? 지금 램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빛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램프의 특성이 중요합니다. 얘는 정말 수동 소자 중에 수동 소자인 거거든요. 아무런 능동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면 주는 대로 받아 먹고 끊으면 꺼지고, 정말 단순한 부품인데, 단순한 부품을 연결했을 때 잡음을 들으셨습니까? 다시 자, 연결하는 순간 그리고 해제하는 순간, 그 순간에만 짧게 딱 하는 소리 한 번이 끝입니다. 이 녀석이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아무런 잡음이 안 생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베이스로 깔려 있는 미세한 잡음은 논외로 합니다. 그것은 USB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요런 초단순한 부하는 아무런 잡음이 안 생긴다는 것. 무엇을 유추할 수 있습니까? 애초에 여기서 뭔가를 할 때 노이즈가 이런 오디오 선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전자기 간섭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 USB 포트랑 오디오 잭이랑, 예전에 제가 이 프론트 패널 수술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요 프론트 패널 속에 들어있는 요 하나의 PCB 기판에 USB 포트랑 오디오 잭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USB 포트를 통해서 전류가 흐를 때마다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가 이 오디오 잭을 통해서 흐르는 신호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전자기 유도 간섭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동 회로에서는 이 USB 전원은 5V 정전압 DC이거든요. DC 5V 정전압 회로에 수동 소자를 연결하면 전류도 정전류가 흐르겠죠. 변하지 않는 전류가 흐릅니다. 자기장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연결하는 순간에 지극히 짧은 순간, 그리고 뽑는 순간에 지극히 짧은 순간, 안 흐르던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던 전류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만 자기장이 변화하지, 계속 흐르는 전류는 자기장이 발생은 하죠. 없던 자기장이 이만큼 발생해가지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도 간섭이 안 생기죠. 있던 자기장이 플러그를 뽑을 때 갑자기 사라져요. 그 순간에 유도가 짧게 생기다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잡음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LED 램프입니다. LED라는 것 그 자체는 수동 소자이지만 얘를 구동하는 드라이버가 있겠죠. 그런 드라이버류는 굉장한 능동 소자이거든요.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어이쿠, 이게 무슨 소리지? 방금 찡 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얘는 또 심지어 밝기 조절이 돼요. 그리고 LED 램프는 밝기 제어를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은 과거에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WM을 사용합니다. 밝기를 줄이겠습니다. 아이 시끄러워. 자, 아예 꺼지거나 풀 밝기, 최대 밝기 일 때는 소음이 없습니다. 잡음이 없습니다. LED가 전원을 소비하는 최대 밝기로 전원을 소비할 때는 전류의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LED가 지금 반불이 들어왔을 때는 전류를 반만 흘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LED 회로에 전류를 반만 흘리기 위해서 그럼 전압을 반으로 떨어뜨리면 되느냐?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슨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인가 전압을 아주 빠르게 켰다 껐다를 반복함으로 해서
단위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을 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전원을 빠르게 켰다 껐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흘렀다 멈췄다를 빠르게 반복을 하겠죠. 자기장이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전자기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첫 번째 여기까지 보여드렸고, 두 번째,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공칭전압 이야기하면서 휴대폰 충전하는 과정도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또 충전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뭐 공칭전압이랑은 이번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에 하고 싶은 얘기는 휴대폰과 충전기 사이의 궁합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꽂으면 지금 보이시죠? 98%네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잡음이 난다는 거는 지금 요 길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한 전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USB 포트에 출력 전원은 DC 5V 정전압이라고 했죠. 얘가 전류를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류 흐름의 변화는 어디서 생긴 거죠? 아까 이 PWM을 하던 LED 램프의 사례와 같이 이 휴대폰의 충전 회로가 받아들이는 전류 유입량을 조절하는 소리입니다.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죠. 입력을 5V를 준다고 해서 그것을 고지고대로 금붕어 마냥 꿀꺽꿀꺽 다 받아먹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조절해서 먹습니다. 지금 100%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99네요.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느껴봅시다. 같이 한번. 이 휴대폰이 전원을 이렇게 꿀꺽꿀꺽 마시고 있구나. 그리고 화면이 켜져 있을 때랑 꺼졌을 때도 전류 패턴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충전되던 동안에 잡음 때문에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그새 만충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이 켜져 있으니까 뭔가 계속 변하는 전류 흐름이 있고 잡음이 계속 나는데, 화면이 꺼져도 소리가 멈추지를 않죠. 패턴은 달라지지만 뭔가가 계속 딸깍 간헐적으로, 이런 기계 입장에서는 간헐적으로,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것도 딸깍 빈도가 잦은 거지만 얘 입장에서는 간헐적인 거예요. 간헐적으로 전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쪽 방면의 용어로서는 아마도 세류 충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미세한 전류로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은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전압 사양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자, 시끄러우니까 소리는 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만충 전압은 4.20V이죠. 뽑는 순간에 이 전압은 자연 방전이 되면서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 서서히 떨어지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4.20V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류 충전이라는 것을 계속합니다. 이것이 꽂혀 있는 한 이 충전 회로가 받아들이는, 인식하는 사용자의 의도는 뭐냐면은, 우리 주인님은 이 배터리가 항상 100%를 유지하고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4.20V에서 0.01V도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계속 유지시켜 줘야지.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방전으로 미세한 전압 강화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미세 전류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세류 충전을 하고 100% 유지를 위해서 계속 전류를 공급하기 때문에 배터리는 뭐 극심하다라는 표현은 안 할게요. 극심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경미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태로 오래 방치를 하거나 뭐 심지어는 좋습니다. 플러그를 뽑더라도 100% 충전된 상태로 이거를 소비를 해줘야지, 소비를 하지 않고 방치를 오랜 기간 해두면은 이 배터리는 스트레스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뭐 지금 배터리 스웰링 얘기를 계속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얘기는 이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궁합 이야기를 했잖아요. 충전기마다 다른데 자, 충전기도 생긴 거 보면 이제 이런 단자를,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니까 외형은 USB 포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5V 정전압이 출력되느냐?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충전기도 딴에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류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둘 간의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이후로는 제가 뭔가 실험적으로 보여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냥 경험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보셨던 이 노트3 네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제가 사용했던 노트5 전화기는 예전에 사용하던 이런 갤럭시 S2, 이런 갤럭시 S2 전화기에 제공이 된 기본 충전기, 혹은 별매품이었는지 기본 제공된 거였는지 이제 너무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여행용 충전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여행용 충전기를 가지고 갤2 뿐만 아니라 노트3 네오, 노트5 굉장히 충전을 잘 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략 뭐 배터리 잔여량이 뭐 한 20-30% 남았더라도 꽂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면은 완충이 됐어요. 일반 충전 내지는 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스펙에서 말하는 고속 충전, 그러니까 QC는 아니지만 일반 충전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 그래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 지금 고속 충전 중입니다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 그런 고속 충전까지도 가능했을 만큼 충분한 전류 공급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사양이 5V에 2A니까 와트수로 하면 10W죠. 10W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이 전화기, 자, 이 손가락은 지금 전화기 카메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예. 노트 9인데 노트 9에다가 갤럭시 S2의 여행용 충전기 이거를 꽂았더니 아니 예상 충전 시간이 4시간이래요. 서드파티 앱에서 나오는 문구는 저속 충전이랍니다. 왜? 노트5도 1시간 반이면 다 충전시키는 10W 충전인데 왜 노트9은 저속 충전을 하지? 공급하는 전압이 혹은 전류가 달라진 거예요. 노트5를 충전할 때랑 노트9을 충전할 때랑 충전기 자체가 공급하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궁합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이런 충전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알고 있는 내용과 정기적인 상식을 가지고 조금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입력책에는 핀이 4개입니다. 이 4개의 역할이 뭐냐? 하나는 5V, 하나는 0V 기준, 그 다음에 가운데 2개는 데이터선이거든요. 근데 데이터는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충전이니까. 전원 전압이 필요한데 충전기가 이 전화기의 소비량을 감지를 해서 아, 내가 이만큼 공급을 했더니 이만큼을 잘 받아 마시는구나 를 이해를 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마 QC, 퀵차지, 고속충전 스펙에서는 아마 더 신빙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서로 핸드쉐이킹 과정이 있어요.
충전기가 외형이 USB 포트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USB 표준은 5V란 말이에요. 그런데 QC 스펙을 보면은 9V 충전, 12V 충전 이렇게 전압이 다르죠. 일반적인 USB 기기를 QC 충전기에 잘못 꽂았다가 소손이 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QC 충전기라고 해서 무조건 9V나 12V를 내보내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잘못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핸드쉐이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꽂아보니까 지금 꽂힌 부하 휴대폰은 QC를 지원하는 휴대폰이구나 라고 인지를 했을 때만 높은 전압을 내보낼 수 있어야 안전한 제품인 거죠. 그런 핸드쉐이킹이 가능하려면 뭔가 데이터 통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데이터를 교환하면서 나는 QC 버전 얼마를 만족을 하고 충전 최대 허용 전류가 얼마까지 만족을 합니다 라는 거를 통신을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보다 안전한 그런 게 되겠죠. 그러나 QC에 대해서 저는 따로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뭐 통신을 했고 안 했고 그거는 논외지만 중요한 것은 상호간에 핸드쉐이크가 발생한다라는 그거 자체는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핸드쉐이킹 과정에서 서로 합이 잘 맞으면 최대 전류로 충전이 되겠지만 뭔가 갤럭시2 여행용 충전기랑 이 노트 9은 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충전기 자체가 충분히 10W를 공급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노트 9을 연결하면 10W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트 9은 저속 충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이게 전기를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잡음이 났구나도 알 수 있고 잡음의 패턴을 보면서 지금 이 부하가 전류를 소비하는 패턴이 이렇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고 잡음이라서 성가신 존재이기는 하지만 성가시기만 하지도 않다는 것을 이렇게 파고들면서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더 잡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좋은 쪽으로 활용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